안녕하십니까.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입니다. 이번 방송은 중앙일보의 창간기획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갈이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투력이 센 386을 못 내칠 것이다. 30대 40대 정치 신인이 내년 총선에 대거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요청은 그렇다. 지난 23,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30대 40대 대거 수혈론에 국민들 72.4%가 공감했다고 합니다. 정치권도 이제는 정치 신인 등용을 위해서 사전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최종 평가 기준을 26일 날 공개했습니다. 의정활동 34%, 34점, 기여활동 26점, 공약이행활동 10점, 지역활동 30점 이렇게 해서 총 100점 기준으로 여당이 자기 의원들을 평가해서 내년도 공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당내 경선에서 20% 감점 페널티를 받고 당내에서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중진들이 대거 하위 20%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대교체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산점에도 신경 쓰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 신인의 경우 공천 심사 시 최대 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청년 목소리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86 세대인 송영길 의원은 정치에 투신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젊은 축에 속할 만큼 정치가 노쇠했다. 30대 40대 수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도 최근 정치 신인을 50%, 청년 여성의 40%의 큰 폭의 가산점을 주는 공천룰을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다. 신상진 특위위원장은 중앙일보에 통화해서 현역 교체 비율이 19대 20대 공천 때의 30%나 40%보다 높아야 한다. 신인을 많이 영입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게 민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3040 세대가 내년에 대거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304대의 정치 신인이 가산점을 받는다고 해도 기성 정치인과 맞붙어 경선에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3040 세대에 대한 전략 공천, 경선 없이 공천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각 당마다 인위적 물갈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040 뽑아 쓰려고 해도 인물난이 없다. 그런 호소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 평가 하위 20%를 일관 공천 배제, 컷오프 했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심사 경선에서 감점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위 20%에 해당돼도 생존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현역 의원은 강제로 공천 탈락시키는 일 없이 전원 경선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치 상황 때문에 386 세대의 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권이 강대 강으로 가는 상황에선 진영 논리에 강한 386, 586이죠. 쉽게 내칠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도 집권 후반기를 운영하는데 전투력이 좋은 586이 필요하다. 임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고위 인사와 30대 40대 정치 신인을 막상 뽑아 쓰려고 해도 영 마땅치가 않다. 당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인재 풀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위기의식이 커질 경우 당 주류인 386, 586 세대에 대한 용태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586 그룹이 장기 독점을 하고 있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의 순리다 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이해찬, 진영, 박영선, 원혜영 의원 등 10여 명의 586들이 불출마설이 거론되지만 사실
586 인사는 거의 없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보다 인물 교체가 더욱 절실한 편이다. 하지만 원래 정치권의 속성상 야당의 인물 교체는 여당보다 힘든 데다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의 연대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천 물갈이는 첩첩산중이 될 전망이다. 그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저희 서민들이 볼 때는 일부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서민들의 여론은 첫 번째, 맨날 여당이나 야당이나 바꾼다고 하는데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고, 신인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바꾸겠습니다 하고 정치권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는 기존 정치권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뭐 참신하게 뭐 법률을 좀 내놓는다든가 뭐 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총선 때마다 뭐 20% 30%의 그 신인 정치인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계상으로.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그 새로 들어간 20% 내지 그 30% 되는 그런 신인 정치인들이 가서 무슨 새롭게 좀 이렇게 정치를 했다 그런 거는 뭐 좀 아는 바가 없어요. 들리는 바도 없어요. 매년 뭐 물갈이는 매번 총선 때마다 4년에 한 번씩 물갈이는 한다는데 가서 그냥 흡수되고 마는 그런 현상인 거 서민들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당의 물갈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야당의 물갈이는 더더욱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당은 물갈이 안 해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야당이 워낙 분열되어 있으니까 내년 총선은 뭐 이번 패스트 트랙 건이 뭐 되든 안 되든 되면은 더 좋고, 패스트 트랙 건이 안 돼도 뭐 저 분열된 야당 상대로 해서 총선 승리하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지금 여당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국 사태가 터져서 지금 조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뭐 그 정도래요. 근데 그걸 믿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2판 4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 내년 총선에 뭐 좀 여당이 지는 거지 뭐 내가 대통령이 지는 거야? 대통령은 뭐 난 뭐 임기 보장돼 있는데 뭐 끝까지 가지 뭐. 내가 장관을 임명하는데 왜 니네들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가 많아? 국민들 보러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 보러 나 대통령 문재인이가 임명하는데 국민들 니네들 왜 잔소리가 그따위로 많아? 내가 임명했으면 그만이지. 내가 임명했으면 그냥 따라올 일이지. 그리고 내가 임명한 장관 왜 압수수색을 그따위로 해? 살살 안 하고. 그러라고 너 윤석열이 안 쳐준 줄 알아?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 서민들 10명 중에 6명만 문재인 대통령 하라고 뽑아줬어요. 저 같은 사람 6명은 10명 중에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안 뽑았습니다. 다른 사람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고 찍은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국민들 10명 중에 4명밖에 여러분들 안 찍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문재인 대통령님 하라고 안 찍었어요. 취임사에도 그러셨잖아요. 안 찍으신 분들도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가고 계십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공정하고 뭐 과정이 어쩌고 결과가 정의롭고 뭐 지금 그런 나라입니까? 이게? 그런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하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민들이 웃습니다. 웃어. 일반 서민들이요. 보고 웃습니다. 쇼한다고. 지금 그런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고 있나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렴치가 판치는 세상. 파렴치범이 장관이 되는 나라. 그런 사람 압수수색 했다고 인권 존중 안 한다고 대통령이 편드는 나라. 참 이상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로 흘러간다고요? 그런 나라 우리 서민들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뺄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민주주의 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회주의 잘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 전 세계에서 보고 웃습디다. 정치 좀 제발 좀 잘해 주십시오. 서민들 먹고 살기 죽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살기 어렵습니다. 적폐 수사할 때는 몇 사람이 기무사령관을 포함하여 몇 사람이 자살하고 죽고 해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시던 대통령께서 파렴치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조국 씨 집 그것도 한참 전에 압수수색 했어야 마땅한데 60일이나 지나서 이제야 그냥 압수수색 하는 척 하는 검찰한테 인권 존중 어쩌고 저쩌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하시는 언행이십니까? 그냥 한 정파를 여당 내지 지금 예?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예? 강남 좌파 586 일부를 두둔하시는 지금 정치하고 계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반성 많이 하십시오. 서민들, 대한민국 서민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때 확실하게 갈아엎을 겁니다. 제대로 안 하시면. 지금 2년 반 동안 거꾸로 간 소득 주도 성장 제대로 돌려놓으십시오. 앞으로 3년 동안 최고임금 인상하지 마시고 그 귀족 노조들만 좋아하는 일 왜 시킵니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우리 서민들 오히려 더 피해봤습니다. 잘렸습니다. 알바하다가 잘렸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잘렸습니다. 최저임금 높아지는 바람에 사람 줄인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고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 강제 무조건 다 강제로 52시간씩만 일해야 됩니까? 지금 예? 열심히 지금 70시간 80시간을 더 일해도 지금 선진국을 따라잡지도 못할 판인데 무조건 그냥 업종에 관계없이 예?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52시간만 일하고 더 이상 일하게 하면 벌 준다? 무슨 이런 공산주의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민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유는 개인 한 사람의 자유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자유가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교육이든 근로든 뭐든 제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거 사회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예? 조지 오웰의 1984 그 소설에나 나오는 빅브라더나 하는 일입니다. 제발 그런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했으니까 따로 상명하복식, 군대식 그런 정치 하지 마세요. 그런 정치 하면 결과 안 좋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서민들 바보 아닙니다. 그런 정치하는 여당 분명 심판합니다. 어떤 집권 세력이 집권을 해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다양성을 짓밟는 그런 굴림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런 불통으로 하는 정권은 그 다음 판에서 다 국민들이 다 갈아버립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서민들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